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를 사는 거야. 우리 회사 기계가 다 낡았어. 자, 기계가 쌩쌩해야 제품 생산이 그중에 굉장히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새 기계를 주문했다. 근데 기계가 엄청 커. 기계가. 자, 엄청 큽니다. 그럼 어떻게? 차에 실어서 오겠죠? 문방비. 차에 실어서 옵니다. 트럭에. 큰 트럭에. 그러면 기계가 너무 크니까 기계를 분해해서 옵니다. 분해해가지고 우리 공장에 와서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조립. 설치기. 우리 공장 구조에 맞게끔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계를 샀는데 중고를 샀어. 그러면 중고니까 어떻게 와서 다시 수리해야 되죠. 깨끗하게. 사용 전 수리. 사용 전 수리.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수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해보는 거야.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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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을 또 만든다 이야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빵 장사 할 거야. 뭐 붕어빵 장사. 그럼 어떻게 오면 연습 한번 만들어 보죠.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 이거 전부 다 치료가 포함. 전부 다 치료가 포함. 여러분들이 땅을 샀어. 또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럼 뭘 하냐? 등기소에 가서 살 때 취득세 들어가고, 살 때 구입을 할 때 취득세 들어가고, 세금.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세 또 냅니다. 세금이죠. 취득을 할 때 저런 세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자동차 사죠? 똑같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들어가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냅니다. 요즘은 자동차 딜러들이 다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실제로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합니다. 거기다가 번호판 받아서 번호판 달고, 취득세 등록세 전부 다 취득원가 포함. 세금도 포함해요. 자, 그런데 저 취득세 등록세 세금과 공과 하면 안 됩니다. 취득원가 포함. 그럼 어떤 때 세금과 공과 잡습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명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재산세 냅니다. 그럼 자동차 가지고 있죠? 자동차세 내죠. 자동차세는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냅니다. 자, 그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들, 자동차세 또는 재산세,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잡는데, 그런 자산들을 취득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취득원가 포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우리 저번에 세금과 공과 할 때 그랬죠. 세금과 공과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배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세금은 세금과 공과야 라고 그랬는데, 자, 세금이라도 뭐다? 보유세,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원가 포함한다. 자,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중요한 거.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은 다시 보면은 공장 신축에 사용할 토지 500만 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5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 포함. 차변의 토지 505만 원. 됐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자, 60페이지 건물에 있죠? 자, 예제 봅니다. 본사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부동산으로부터
건물 500만 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15만 원과 취득세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 포함. 취득세, 취득원가 포함. 공인중개 수수료, 취득원가 포함. 차변의 건물 520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 520만 원. 공인중개 수수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사죠. 요즘은 공인중개 수수료가 표준 공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합니다. 그 수수료 내죠? 아파트 삽니다. 근데 영수증을 꼭 받아놔야 돼. 공인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꼭 받아놔야 됩니다. 증빙을. 그래 이거 나중에 팔 때 써먹는 거야. 팔 때 써먹는 거야. 팔 때. 팔 때 비용으로 뜰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 수수료를. 맞죠? 그래서 나중에 토지나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 공인중개 수수료 들어갔다. 영수증 주세요. 그래서 영수증을 꼭 챙겨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챙겨놓으면 돼? 토지나 건물 사면은 거기에 관련 서류 있죠. 그 서류에다가 영수증을 다 넣어놔야 돼. 다 넣어놓죠. 팔 때 어디 양도소득세죠.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는데 2억대인 거야. 그 2억에 팔았어. 1억 벌었죠. 그 1억 벌은 거 번 1억 양도 차익 그게 그 양도 차익 1억 그 1억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용은 빼주는 거야. 공인중개 수수료 있다. 빼. 기타 등등 비용이 있다. 뺀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금액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됐죠? 공인중개 수수료도 그 중에 한 가지. 3번에 봅니다. 구축물. 자, 구축물이라 하면은 뭐냐면은 저기 우리가 태화교 다리 있죠? 다리. 그거는 울산시의 구축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 가면은 그 다리를 지나갈 때 돈을 내고 지나가는 다리도 있죠. 그거는 개인이 그죠? 어떤 건설회사가 지어서 매일 통행료 받아서 그 건설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 건설비를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돈 안 맞죠, 태화교? 자, 그런 다리, 그런 울산시의 구축물입니다. 터널 있죠? 구축물이죠. 그 다음에 전신주, 그 다음에 상하수도, 아파트에 가면 정원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건물들 앞에 가면 우리나라는 미술품, 그죠? 미술품 이런 거 전시하죠? 그럼 전부 구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KTX 있죠? 철도, 그 철도는 그 KTX의 구축물에 해당이 되죠. 됐죠? 그거 말고도 많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 광산에 가면은 터널이 있죠, 터널. 그 밑에 레일 깔고, 그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걸 몇백 미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러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전부 구축물입니다. 구축물. 그런 걸 구축물이라 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자, 보세요. 예제 1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일기기로부터 기계 3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설치비 어떻게? 취득원가 포함, 차변의 기계장치 320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번 보세요. 제일기기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약수금을 발행했네. 차변의 기계장치 대비는 뭐라 돼 있죠? 미지급금. 왜? 상품이 아니잖아. 이런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바드름, 지급음은 상품일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상품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니죠? 미지급금. 그 다음 61페이지. 차량방구 구입하고, 차량방구, 화물차 한 대 차량방구 잡으면 됩니다. 2번은 나중에 합니다. 비품 에어컨 구입. 2번에 복사기 구입, 비품 잡아주면 되죠. 됐죠? 건설 중인 자산. 자, 건설 중인 자산. 자, 그러니까 공사 중도금 기성료를 지급합니다.
중도금, 기성고 미리 주는 거죠. 현금 1억, 건설 중인 자산 1억.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봤는데 건설 중인 자산 10억 1이 됐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다? 아, 이 회사에 뭔가 하나 짓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뭔가 하나를 짓고 있다. 자, 됐고요. 그럼 완공되면은 완공시. 자, 완공되면 어떻게 하느냐? 완공되면은 건설 중인 자산 없어져. 예를 들어서 9억 들어갔다 해가지고 9억. 예를 들어서 그동안 9억 들어갔어. 9억. 자, 잔액 1억 지급하고 현금 1억. 그럼 차변에 10억 뭐? 건물 자금. 자, 요 건설 중인 자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 자, 공사 중도금,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완공되면 없애고 건물. 여기 바로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럼 책에 보면은 61페이지에 건설 중인 자산 나오죠. 유형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을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으로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자, 밑에 예제 보세요. 1. 자, 건설 중인 경우 밑줄. 자, 1차 기성고 돼 있죠. 기성고, 공사 중도금,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동그라미 치세요. 2번에 보세요. 건설 완료 시 분계 밑줄 꺼놓고, 자, 대변에 보세요. 건설 중인 자산 800만 원 동그라미 치고, 아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에서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화살 표시 딱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번에 건설 중인 자산이 800이래.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800. 취득세 50만 원 현금 지급했죠. 현금 50만 원. 차변에 건물 850만 원 이렇게 잡아줘. 일단은 유형자산의 종류, 그러니까 취득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유형자산에도 유형자산은 할 게 참 많습니다. 예. 취득하면서 그죠? 이런 거 배웠고 운반비, 조립비, 설치비, 사용용 수리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아까 공인중개수수료 무조건 포함해.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 평가. 62페이지 보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래 되어 있죠.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밑줄 꺼놓고 감가상각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 감가상각의 개념이 있죠.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밑줄 보세요. 감가상각 개념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 밑줄을 꺼놓고 거기에 기간에 동그라미 치고 배분에 동그라미 치세요. 맨 앞에 기간에 동그라미, 끝에 배분에 동그라미. 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 밑줄 오타죠. 이번에 감가상각인데, 그죠?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가라 돼 있죠. 예, 고쳐주세요. 감가상각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밑줄 끊으세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역연수 밑줄. 그 다음 65페이지 메뉴에 붕괴 있죠. 그 직접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그 밑에 간접법 네모치고 밑에 붕괴 있죠. 붕괴 자체를 네모로 딱 쳐놓으세요. 나중에 필기할 때 여기다가 필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 밑줄 꺼놓고 별표 딱 쳐놓고 그 위에 붕괴 있죠. 붕괴도 그 간접법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 밑에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 밑줄 꽂고 별표 쳤죠? 밑에 밑줄 거세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4가지 밑줄 쫙쫙쫙 꺼놓고 정액법 별표, 정률법 별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자, 감가상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죠? 이거는 뭐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자, 예를 들어서 자동 10년. 자, 이런 내용 연수라 하면은 일종의 수명인데 이거는 법으로 거진 정해져가 있습니다. 업종별, 자산별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 임의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년. 그다음에 잔존가치, 잔존가액 100만 원. 감가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 그게 감가인데 62페이지에 보면은 그래 설명되어 있죠. 62페이지에 1 감가상각의 개념의 세 번째 줄 보세요. 감가의 요인은 하고 나와 있죠.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죠? 경과하는 것에 의한 물리적 원인과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발생하는 그 원인과 진부화 또는 부중응에 대한 기능적 원인. 진부화라는 것은 진부화가 뭐냐면 요겁니다. 진부화가 내가 지금 핸드폰을 판매하는 가게인데 갤럭시 21을 내가 재고를 막 쌓아놨단 말이야.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따만큼 갤럭시 21을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다음 주에 갤럭시 22 나오는데 절단이죠. 그럼 폭망입니다. 어떻게? 이러면 갤럭시 22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걸 진부화라. 그런데 그 기능에 아무 하자 없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갤럭시 22가 나오는 순간 앞에 그 21의 가치가 확 떨어졌어. 그걸 진부화라는 거지. 그럼 자동차를 10년 동안 끌고 다니면, 그죠? 자동차를 10년 동안 끌고 다니면 어떻게 돼? 똥차 되죠?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죠?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그걸 감가. 그걸 계산을 해냅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충 하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 대충 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한다? 추정치로 계산해라 이렇게 합니다. 추정치. 자, 추정치로 계산을 해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시도원가가 1000만 원이죠. 그런데 10년 뒤에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의 가치가 떨어졌죠? 10년 동안 9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나누기 10년이라면 1년에 얼마? 1년에 9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집니다. 1년에 9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분개를 하는 거예요. 분개하는데 분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분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63페이지 맨 위에. 자, 분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법과 간접법입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자,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차비는 감가상각비. 직접법이든 간접법이든 차비는 감가상각비. 자, 직접법은 대변에 차량 운반구하고 직접 되는 겁니다. 간접법은 대변에 감가 직접법, 간접법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간접법으로 해요. 간접법. 직접법은 이론상 존재합니다. 이론상 존재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무조건 간접법으로 분개해요. 자, 이렇게 감가상각비 있죠? 이게 뭐다? 판매비와 가격. 판매비와 가격. 어저께 배웠던 대손상각비랑 같죠? 판매비와 가격.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겁니다. 이익이 이만큼 생겨. 어저께 대손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잖아. 이익이 이만큼 있는데 요 이익 여기에서 세금을 계산하거든. 근데 뭐야? 합법적으로 떨어낼 수 있는 게 돼 있죠. 합법적으로 떨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익이 확 줄죠? 세금이 주는 거예요.
어저께 대손했죠? 오늘 뭐 감가가 엄청납니다. 감가가 이익을 훅 줄이죠. 뭐야? 이익을 훅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용 잡아야 되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잡아줘.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 얘는 뭐냐? 얘가 바로 평가. 평가 계정. 여러분 64페이지 맨 위에 그거 다 필기하면 됩니다. 평가 계정. 자,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대손 충당금 있지? 마찬가지죠. 대손 충당금도 평가 계정이 되는 겁니다. 자, 분계 직접법, 간접법 있는데 무조건 간접법,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어제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바로 적극적으로, 직관적으로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거 구했죠? 1000만 원이 10년 뒤에 100만 원 된데 900만 원 떨어지네 10년 동안. 나누기 10년, 1년에 90만 원씩. 자, 분개하시오. 감가상각비 90만 원, 감가상각누계 90만 원. 내년에도 감가상각비 90만 원, 감가상각누계 90만 원. 요렇게 하는 것은 뭐라 하느냐? 정액법. 이렇게 하는 것을 정액법. 뭐 내용윤수분, 시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액, 내용윤수 몇 년? 10년분. 시도원가 1000만 원이죠. 마이너스 잔존가치 100만 원. 얼마 나왔어? 9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을 정액법. 여러분 63페이지에 기억에 있죠. 정액법. 그 공식이 칠판이랑 약간 다르지만 같은 거죠. 내용윤수분의 시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 치맛자락. 내 치맛자락. 그죠? 내용윤수분의 시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 치맛자락. 내년에도 분개하시오. 감가상각비 90만 원, 감가상각누계 90만 원. 그 후년에도 분개하시오. 감가상각비 90만 원, 감가상각누계 90만 원. 왜? 정액법입니다. 일정한 금액.